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들었던 10대 소비자 뉴스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이 뉴스들을 통해 기업이 내건 약속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규제는 완화됐는데 보호는 미완이다. 왠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이 정말 공정한 곳인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틱에 실린 이윤진 편집위원님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기사는 또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라는 곳의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는 10개의 뉴스를 그냥 하나씩 나열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4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시다 보면 2025년 소비자 문제의 진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건 정말 수천만 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문제죠. 바로 내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이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보실 뉴스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얼마나 어이없게 또 얼마나 대규모로 새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쿠팡입니다. 무려 3,370만 명이에요. 전직 직원이 5달 동안이나 회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이름, 주소, 주문 내역까지 다 빼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거의 66%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음은 SK텔레콤인데요. 2,300만 명의 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심 정보라는 게 말이죠. 우리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로 누군가 내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정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롯데카드는 더 심각합니다. 297만 명 정보가 털렸는데 그중 28만 명은요. 카드 뒷면에 있는 CVC 번호까지 통째로 넘어갔어요. 이건 그냥 카드를 도둑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회사가 이 사실을 늦게 안 것도 모자라 이걸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라 신뢰까지 같이 새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엄청난 해킹 기술 때문에 뚫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보안 수칙, 그리고 회사의 책임감, 이게 완전히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는 거죠. 자, 개인정보 문제 정말 심각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내건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 안전과 신뢰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2022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 후에 SPC그룹은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2025년에 또다시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대한항공의 프리미엄 좌석 광고인데요. 마케팅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1.5배 넓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고, 심지어 이 좌석 때문에 기존 일반석은 오히려 더 좁아질 뻔했다는 거 참 황당하죠? 이건 정말 새롭고 또 아주 교묘한 위협입니다. AI 딥페이크 기술 있잖아요. 그걸로 가짜 의사를 만들어서 검증도 안 된 건강 제품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얀 가운 입고 전문가처럼 말하면 일단 믿게 되잖아요. 바로 그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특히 이런 정보에 취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삶과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정작 우리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평택시의 소각장 문제인데요. 한쪽은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통보하니까 소송에 갈등만 남았고요. 다른 한쪽은 주민들과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보느냐, 파트너로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은 거죠. 아, 단통법 정말 말 많았죠?
누구나 호객님 되지 않고 똑같은 값에 휴대폰 사게 하자.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이 법 하나 없앤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좋아질까요?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법을 폐지한 건 저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부분만 살짝 걷어낸 걸 수도 있어요. 그 물밑에는 여전히 통신 3사가 꽉 잡고 있는 시장 구조, 복잡하게 짝이 없는 요금제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개별적인 사건들, 이 점들을 쭉 이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법은 기술 변화를 못 따라가고, 기업은 책임감 없이 이윤만 쫓고, 정작 중요한 결정에선 소비자 목소리가 빠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 말이죠. 소비자 문제는 개별 불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피해나 불편함이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시스템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들끼리 경쟁만 시킨다고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투명성,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이 질문을 마주한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